운동의 표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얘는 외우는 건 아니야. 물리에서 보면 외울 게 딱 정해졌어요. 그게 5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문제는 어마무지하게 유형이 많아. 그래서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이제 잘 봐줘야 되는데 먼저 교과서적인 건 좀 가도록 하십시다. 외우지 마십시오. 이동거리와 변이가 있대요. 그냥 듣기만 해. 뭐 필기 시간 따로 주고 아니면 필기하기 싫으면 얘기해. 내가 출력해 줄게. 밑줄만 긋게. 왜냐면 필기하다 보면 고개 떨구다 보면 내가 의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 있어. 일단 먼저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 이라고 해서 요걸 유식한 말로 써주자. 스칼라양 이런 거를 벡터량. 그러니까는 스칼라양, 벡터량 이런 말을 쓰면 좀 있어 보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바로 요건 꼭 써주셔야 돼요. 방향의 유무. 방향의 유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지금. 방향의 유무. 문제상에서 방향을 무시하고 그냥 값을 구하래. 아, 그러면 이동거리에 따른 스칼라 양을 구하란 소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이라, 이렇게 뭐 방향이란 말보다 어느 쪽으로 뭐 이렇게 어떤 방향적 개념이 들어가면 변이적 개념인데 이것도 너무 길어. 처음이라는 말 한번 밑줄, 나중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직선이라는 말에다가 키워드만 밑줄을 그는 거야. 처음, 나중, 직선거리.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 그림을 이쪽으로 가보면 얘가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은 처음과 나중을 A라는 학생은 직선으로 갔어. 근데 B라는 학생은 돌고 갔어요. 라고 했었을 때 이동거리는 그러면 이렇게요. 얘는 이렇게요 하면 끝이야. 근데 변이라고 물어봤어. 변이를 구하려면 다른 걸 하지 말고 일단 처음, 그 다음에 도착, 처음이라고 하지 않고 출발이라고 할게. 출발, 도착, 그 다음에 직선거리. 그래서 줄여서 출도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A를 보자. 얘는 지금 B인데 A는 앞뒷말 다 잘라. 출발이 여기고 도착이 여기고 직선거리가 되지. B를 보자. B의 출발은 여기고 도착도 여기고 직선이지. 이랬을 때 가볍게 이동거리적 측면으로 얘를 이동거리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A랑 B랑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그치. 하지만 변이적 측면에서 봤을 땐 A와 B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는 사뭇 뭔가 좀, 자, 요거를 밑에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줄게. 여기서 보자. 만약에 어떤 아이가 서에서 동쪽으로 스트레이트로 걸어갔어. 그러면 이랬을 때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아 달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갔다 왔어. 5m를 갔다가 2m를 돌아왔어. 그러면 간 거만 따지면 5 더하기 2인 거야. 방향을 무시. 근데 변이는 출도직이니까 출발, 도착, 직선거리. 그러니까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의 의미를 정확히 잡아주십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짝 해서 멈출게.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빠르기라는 단어가 나와. 빠르다, 늦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빨라, 말로만 할게.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갔어. 그럼 빠른 거 맞지? 같은 거리를 갔는데 시간이 짧게 걸렸어. 또한 빠른 거지. 빠르다, 늦다의 개념은 시간에 반비례하면서 거리에는 비례해요. 그리고 얘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고 시간의 단위는 초인 세크를 씁니다. 그래서 얘가 단위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를 얘를 시간적 개념으로 하면 빠르기가 되는 걸 V를 빠르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얘도 빠르기가 되지. 근데 위랑 이동거리에 따른 빠르기, 변이에 따른 빠르기를
했을 때 얘로 하면 같은 거고 얘로 하면 다른 거지. 그럼 이름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얘를 속력. 그치? 이건 어려운 건 아니야.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슉 하고 빨리 끝내고 조금 포인트 되는 것들을 얼른 너 수업이 아니야? 얼른 와. 여기 얼른 앉아요. 속력, 속도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속력이라는 말, 속도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밑줄만 긋자. 눈으로 외워. 속력이라고 하는 아이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속도라는 아이는 시간 동안의 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맨 앞페이지. 이런데 자 여기서부터야. 여기까지는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 근데 이 다음부터는 속력이나 이동거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안 써요. 온리 속도만 써. 이유가 있어. 묻자. 그대들이 선생님이라면 속력 낼래, 속도 낼래? 선생님이라면 속도를 내겠지. 이유는? 이동거리는 너무 쉽게 나고 방향도 있어요. 그래, 방향도 있어서. 거리의 거리만, 거리의 방향까지. 하나 더 살이 붙지. 그러니까 의도를 생각해야 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도 파악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나와? 왜 이게 나와? 자꾸 이렇게 선생님 혹시 낚여. 아니야. 일부러 낚이라고 낸 거야. 툭 던졌는데 답 나오면 그게 문제냐? 뭔가 생각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생각을 잘못하거나 내 의도와 지금 아이들이 벌써 고1 중반부터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의도 파악을 하는 애가 있고 의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하는 애들이 생겨.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풀다 자꾸 실수를 해. 뭘 깜빡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 건 첫 번째는 안 외워서고 두 번째는 의도 파악이 안 돼서야. 풀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이걸로 경우의 수를 잡아. 그래 놓고는 두 번째 무조건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풀려. 땡큐야. 근데 안 풀려. 왜 안 풀리지? 바보야. 빠져나와야 돼. 그럼 다른 걸로 접근해 봐야지. 중학교 때랑 고1 때까지는 그 유형이 양이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지만 이제 난이도가 원파트라든지 통합과학의 고난도로 가게 되면 한 개념에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와. 내가 어떤 걸 던지고 출발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속력, 속도에서 이제 속도적 개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부터야 이동, 거리, 변이란 말도 안 써 이제. 이동, 거리, 변이라는 말을 이동, 거리, 거리라는 말을 쓰거든. 아, 변인가 보다 하셔야 돼요. 왜요? 다들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 왜? 이동, 거리, 속력은 이제 버렸어. 안 나올 거야. 그럼 거리를 따지게 되니까. 오케이, 요 정도 잡아주시고 속력과 속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평균 속도라는 말과 순간 속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균이라는 말과 순간이라는 말 듣기만 해. 평균은 반평균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명수를 나누지. 순간이란 말은 일로 와. 도장 받아. 너 점수가 얼마니? 이러 묻는 거지. 그럼 걔만 생각하는 거지. 그 나를 어떻게 명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으로 따지는 거야. 너희 반 명수를 명수가 여러 개잖아. 명수는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 그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간은 너만 따지는 거니까 그때. 이런 거 외우지 마. 그래서 이건 과학 아니야.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수학하는데 과학 어렵다고 하면 안 돼. 평균값은 어떻게 구해?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여기서 ST 그래프야. ST 그래프.
잠깐 알지만 한번 복습.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수학이야.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인데 x축이 여기서는 뭘로 되어 있어? 시간으로. y축은 위치인 거리로 나와 있어. 그러면 t분의 s가 되죠. 그러니까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하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평균이다, 순간이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ST 그래프, 기울기는 속도. 이거는 조건반사야. 깔아놓고 출발해야 돼. 쓰면서 외우세요. ST 그래프, 그냥 그래프란 말도 쓰지 마. ST, 기울기, 속도. 됐어요.